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우리는 자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선수들은 저렇게 물 밖에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폼나게 수영하는데 왜 우리 수영쌤은 자꾸 팔을 펴서 자영을 하라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높은 팔꿈치를 만드는 경우를 하이 엘보, 즉 하이 엘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이 엘보라는 용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속 하이 엘보, 물밖 하이 엘보인데요. 물속에서도 팔꿈치를 구부리는 경우 손보다 팔꿈치의 위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하이 엘보 캐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 밖에서 팔꿈치를 구부리는 것은 하이 엘보 리커버리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팔꿈치를 구부려 앞쪽으로 복귀시키는 동작입니다. 물 밖에서 팔을 구부리면 하이 엘보 리커버리, 물속에서 팔을 구부리면 하이 엘보 캐치 동작을 이제는 이해했는데요. 수영쌤도 자유형 하이 엘보 하라고 하면 정확히 위를 요구하는지 물속 아래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이죠. 그러나 이 멋진 하이 엘보 자세를 왜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고 초급 시절 팔을 쭉쭉 펴서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마지막까지 물을 밀어내는 게 중요하다. 보통 물 밖에서 팔꿈치를 구부리는 하이 엘보를 시도하면 물속에서도 팔꿈치를 구부리는 하이 엘보 캐치를 함께 연계시킵니다. 그러나 1번 회원님, 높은 팔꿈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가장 중요한 이 피니시 동작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유형할 때 물 밖의 팔 동작도 중요하지만 물속에서 얼마나 뒤로 잘 밀어주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1번 회원님, 돌아올 때는 팔꿈치를 쭉쭉 펴서 하는 스트레이트 암, 즉 팔을 최대한 펴서 자유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려서 자유형할 때는 마지막까지 물을 밀지 못했지만 팔을 완전히 펴서 시도하니 물을 크게 밀면서 글라이딩도 길어집니다. 높은 팔꿈치로 25m 자유형 완주까지 약 25번의 스트로크, 팔을 완전히 펴서 자유형하니 21번에서 22번의 스트로크 횟수를 가져갔습니다. 이처럼 높은 팔꿈치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흉내만 낼 경우 오히려 팔꿈치를 완전히 폈을 때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하이 엘보 타이밍의 어려움. 높은 팔꿈치의 어려움은 타이밍에서 나타나는데요. 과연 하이 엘보 리커버리, 즉 팔꿈치는 언제 꺾어야 할까요? 물잡기 동작, 캐치, 풀, 푸시, 피니시 이후 물속에서 팔꿈치가 먼저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을 뒤로 잘 밀어주고 팔이 앞으로 복귀를 해야 또다시 반복적으로 물을 힘있게 밀어낼 수 있지요. 그러나 하이 엘보 리커버리가 익숙하지 않는 회원들 대부분이 팔이 물 밖으로 나온 뒤에 팔꿈치를 구부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팔이 물 밖으로 완전히 뻗은 채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 팔꿈치를 구부리면 이거 타이밍이 늦는 것입니다. 팔이 이렇게 물 밖으로 뻗은 채 나오는 경우에는 허공에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깨가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학창시절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물의 힘을 뒤로 밀게 될 경우 우리 몸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나아가는 추진력에 따라 팔이 앞으로 조심스럽게 복귀를 할 때 그다지 많은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물속에서 충분히 밀어주고 물속에서 자연스러운 팔꿈치 이동이 필요하겠죠. 높은 팔꿈치의 자연스러움을 극대화시키려면 몸통의 롤링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몸통의 회전, 즉 롤링이 부족할수록 높은 팔꿈치는 보여주기식 행동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실용성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회원님, 팔꿈치 구부림을 고민하지 않고 스트레이트 암, 팔을 쭉쭉 펴서 하니 굉장히 속도감이 지금 느껴지죠. 물속에서 물을 마지막까지 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팔이 물 밖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에 적재적소 팔꿈치가 구부리는 게 쉽지 않는 법이죠. 셋째, 손목이 꺾이면 안 된다. 선수의 여유 있는 자유형 모습을 보면 손목이 펴져 있습니다. 그만큼 물속에서 손바닥, 전완근, 팔꿈치, 어깨, 광배근 등 물을 효율적으로 잡아냈는데요. 물론 전력 질주 상황에서 기록을 낼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세가 보고 먼저 들어오는 게 장땡인 시합에서는 손목이 꺾여도 기록만 좋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손목 꺾지 말고 자유형 천천히 해보세요 하면 세상 그 누구보다 손목 꺾이지 않고 자유형 자세 통제가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천천히 자유형할 때 손목이 꺾이면 왜 안 좋을까요?
정작 대근육을 활용하지 않고 작은 근육만 쓰기 때문입니다. 3번 현님, 좌우 하이 엘보 리커버리는 잘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측 손목을 보면 물을 잡고 난 뒤에 꺾이는 모습이 관찰되는데요. 이미 물속에서 물을 잡아내는 과정에서 전완근, 팔꿈치, 광배근 등 큰 근육의 개입보다 작은 근육, 손목 개입이 많았다는 증거이죠. 운동을 할 때는 큰 근육을 먼저 동원시키는 훈련이 되어야 향후 지치지 않고 오래가는 자유형 자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3번 현님의 손목 꺾이는 원인은 하이 엘보 리커버리 상에서 팔을 구부리는 각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큰 근육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선수와 3번 현님의 하이 엘보 리커버리 각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장 육안으로 확인을 해도 분명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높은 팔꿈치는 유지하면서 각도는 90도에 가까워야 우리 신체는 큰 근육을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3번 현이 팔을 펴서 움직이는 스트레이트 암 시작했습니다. 과연 손목을 펴서 시작할까요? 오, 높은 팔꿈치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물속에서 큰 근육을 활용한 뒤 올라가는 팔의 모습이 꽤나 매끄럽게 느껴지는데요. 넷째, 어깨가 아플 경우 높은 팔꿈치가 오히려 유리하다. 4번 현님은 왼쪽 어깨의 가동 범위가 오른쪽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가동 범위가 좋지 않는 사람들은 팔꿈치를 완전히 펴는 과정에서 어깨의 미세한 손상과 함께 회전근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현님은 같은 경우 팔을 완전히 펴서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정한 자세가 만들어지는데요. 왼팔의 가동 범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팔이 올라가지를 못하니 좌우 불균형은 심해지며 왼쪽의 글라이딩 역시 짧아지게 되겠죠. 높은 팔꿈치는 근육을 다양하게 동원시켜 힘을 분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먼 거리 이동 시 체력을 아끼는 용도로 하이 엘보 자세를 쓰게 되지요. 내가 만약 자유형을 할 때 높은 팔꿈치와 팔을 폈을 때를 비교했을 때 어느 자세가 더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는지 확인을 직접 해보면 됩니다. 무조건 팔을 펴서 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는 팔을 펴서 하는 부분이 마지막까지 물을 밀어낼 수 있고 물을 효율적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을 잡아내는 능력이 충분히 발전될 경우 그때 팔꺾기를 시도해도 늦지 않는 것이죠. 5번째, 실력이 부족한데 팔꺾기를 시키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저병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본인 레인 사람들 수영하는 것만 꼭 보지는 않습니다. 옆반 잘하는 사람들은 저병을 웃지 않아 눈여겨보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들 자유형 팔꺾기가 궁금해서 본인들도 그런 부분을 따라 시도해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영쌤이 님들은 아직 팔꺾기 할 때가 아닙니다 말을 해도 수영쌤 안 볼 때 몰래 흉내를 내는 게 우리의 호기심이라는 말이죠.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게 호기심이라면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자유형할 때 팔꺾기 시도하는 것은 좋다. 기왕 할 거면 좋은 자세로 똑바로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흉내만 내는 팔꺾기가 아닌 효율성과 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가져가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팔꺾기와 팔펴기를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교전하여 지금 현재는 어느 것이 나은 선택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형 자세에서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 옷에 잘 맞고 스스로 만족하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지금은 비록 팔꺾기를 할 때 팔꿈치가 뒤를 보거나 물을 마지막까지 밀지를 못하여 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조금씩 성장을 한다면 자유형 팔꺾기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 피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급 시절에는 팔을 완전히 펴는 동작의 기초 물잡기를 습득하고 향후 팔꺾기를 통해 효율성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물 밖의 팔꺾기를 굳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팔을 펴서 남들보다 더 멀리 더 빨리 간다면 스트레이트 암이 오히려 효율적이죠. 오늘은 자유형 하이 엘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팔을 펴면 더 많은 물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무거운 물을 마지막까지 뒤로 밀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자세를 할지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물 밖에서 팔을 구부리는 하이엘보 리커버리, 물속에서 팔을 구부리는 하이엘보 캐치 동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o I work hard or live at my pace? You're only young one, yeah, that's all great. But I also want a future where I'm okay. Living life is doing lots of cocaine.